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하철 범죄 척결을 위한 주자원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 사망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립공원에서 토막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지하철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주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오전 MTA 잔오리버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지하철 범죄 퇴치에 필요한 추가 주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5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호컬 주지사는 올해 말까지 모든 지하철 차량은 물론 차장 부스, 지하철 승강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지하철 승객 대상 무작위 가방 검색을 지원하며 750명의 주 방위군과 250명의 뉴욕주 및 MTA 인력을 지하철 시스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지하철 승객을 공격한 이는 최소 3년간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끔 법안을 수정 및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경찰과 지방검사들이 지하철 상습범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그들이 적법한 판결을 받도록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끝으로 스카우트로 불리우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들을 지하철 시스템으로부터 격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가방 검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내부에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월 MTA 범죄가 46% 증가함에 따라 최근 몇 주 동안 1,000여 명의 경찰이 교통 시스템에 투입되었으며 그에 따라 2월에 범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이들이 2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수가 23년 만에 최고치로 늘어났으며 그중 다수는 전기자전거를 탑승했다가 사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총 30명으로 그중 23명은 전기자전거를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중상을 입은 비율도 크게 증가해 총 39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에 대비 50명 증가한 수치이며 395명 중 전기자전거를 탔던 이들은 79명으로 20%에 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속도가 빠르고 편리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 탑승률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뉴욕시에서 자전거 전용 차로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는 점을 자전거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망한 30명에 대한 경찰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교통국은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마일에서 18마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가 끊겨 있거나 차도와 합쳐지는 구간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서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대로 쉽게 압승을 거둠에 따라 더 이상의 경선은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뚜렷한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실시된 15개 주와 사모아 경선 중 15개 주에서 승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15개 주에서 버몬트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모아주에서만 동률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주를 모두 휩씀으로써 1,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으며 매직 넘버 1,967명에서 470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워싱턴 DC에서 33%에 그쳐 63%인 헤일리 전 대사에게 크게 뒤졌고 어제 버몬트주에서도 50대 46으로 뒤지는 등 두 곳에서만 패배했을 뿐 나머지 주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의원 995명을 확보, 매직 넘버 1215명에서 220명을 남겼으며 헤일리 전 대사는 89명에 그쳤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 모두 오는 19일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겨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지만 이미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으므로 더 이상의 경선은 요식 절차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미국을 또다시 혼돈과 분열, 어둠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그는 복수와 응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며 11월 5일 우리는 미국을 되찾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늘 아침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 공화당 예비 경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제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대패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오늘 공화당 예비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인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발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젯밤 패배 직후에는 거취 문제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특히 많은 공화당 투표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는 점에서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고 자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그의 완주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예상대로 어젯밤을 기점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굳혔지만 고령으로 기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주를 다짐하고 있지만 결국 신체적 한계로 후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을 우려하는 민주당 당원들, 특히 거액 기부자들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대선 주자로 나서달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단 미셸 오바마는 올해 공직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며 출마설을 부인하는 등 극히 로우키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셸 오바마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이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2022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싫다고 말했고 정치는 어렵고 정쟁에 휘말리기 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미셸 오바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민주당 당원들이 바이든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바마 여사가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밤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 주립공원에서 남녀의 토막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50대 남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웨스트 바빌론에서 살해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세 곳의 다른 장소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살해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9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 위치한 바빌론 사우스 하드 폰드 공원 가장자리를 걷던 10대 청소년들이 숲풀 사이로 잘린 팔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해당 지역을 수색한 결과 그곳에서는 여성의 머리와 다리, 팔, 남성의 다리와 팔 등을 포함한 절단된 신체 일부들이 발견됐습니다.
또 4일 밤 사우스 하드폰드 공원에서 10마일 떨어진 베스페이지 주립공원에서 추가적인 유해들이 발견됐으며 웨스트 바빌론의 103 레이크웨이 건너편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도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에 따라 4일 아미티빌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체포작전을 개시, 최소 4명의 용의자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유해는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53세 남성과 59세 여성의 것으로 이들의 사망은 가정 내 분쟁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로 부부 모두가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이 거짓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사법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어제 메넨데스 상원의원 부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뇌물 혐의와 관련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넨데즈 의원 부부는 검찰 압수수색에서 현금과 금괴 등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외교위원장이었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외국 정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스파이 혐의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 부부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배심원들을 설득, 편결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 부부의 무죄 주장과 달리 이들 부부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뇌물로 준 사업가는 지난 1일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기인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만남이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플로리다주 판비치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공화당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부유층 기부자와의 모임으로 이례적으로 머스크가 참석했으며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부호로 알려진 든든한 돈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모임에서 머스크를 칭찬하면서 조만간 머스크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만약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한다면 머스크 한 명만으로도 바이든 진영의 자금 우위를 단번에 꺾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자산 부풀리기 혐의가 인정돼 무려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 선고를 받았고 진 캐럴에 대한 2차례 명예훼손 배상 판결로 약 9천만 달러를 내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무수한 재판에 계류돼 기부금 중 거의 대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실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평소 공화당 성향을 보여온 머스크 역시 트럼프 못지않은 기인으로서 돈은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 재미를 붙였고 트위터에서 독서를 퍼붓다 아예 트위터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이 전 세계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고 뉴욕주에서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전 세계 20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뉴스위크가 전 세계 30개국 2,400여 개 종합병원을 평가한 2024 전 세계 최우수 병원 순위에 따르면 메이오 클리닉은 1위에 올랐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뉴스위크가 전 세계 최우수 병원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병원 평가를 받았고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캐나다의 토론토 종합병원이 선정됐고 4위는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5위는 보스톤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으로 전 세계 5위 내 미국 병원 4개가 포함됐습니다. 또 UCLA 병원이 12위, 스탠포드 대병원이 16위, 보스톤의 브리검 여성병원이 19위를 차지했고 맨해튼의 마운트 사이나이가 20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콜롬비아대 뉴욕 프레스 비테리안 병원이 55위, NYU 대학병원이 89위로 전 세계 100위 내에 뉴욕시 종합병원이 3개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이 전 세계 22위, 삼성 서울병원이 34위, 연세대 세브란스가 40위,
서울대병원이 43위, 분당 서울대병원이 81위, 강남 세브란스가 94위 등 한국 병원 6개가 100위권 내에 포진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무부가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는 한국 대기업 CJ의 냉동만두에서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검출됐다며 무려 62,000파운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일인 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약 2시간 동안 마비돼 투표를 방해하려는 사이버 공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야말로 소송의 홍수에 빠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00만 달러에 달하는 성추행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오전 10시쯤 69,3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곧바로 급락, 65,00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민주공화의 정쟁에 환멸을 느낀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던 아리조나주 출신 커스틴 시네마 연방상원 의원이 재선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일 퀸즈 파라커웨이의 아파트에서 한 여성을 저격식으로 총격 살해한 퀸즈 거주 34세 남성에게 징역 25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하자 미 언론들은 현실적인 방안이 결여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의 강제 매각을 규정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하며 그렇지 않을 시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의 틱톡 이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9분, 해지는 시간은 5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비영리 단체인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203-05 32 애비뉴 퀸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업용 주방을 제공 및 설치할 종합 건설업체를 찾기 위해 입찰을 요청합니다. 계약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격 있는 입찰자에게 수여됩니다. 모든 관심 있는 업체는 입찰 요건에 명시된 대로 의무적인 사전 입찰 현장 답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규격 및 입찰 요건은 2024년 3월 12일 정오까지 hyunil@kcsny.org로 요청을 보내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4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